직선들의 위치관계 문제들에서 이런 뭐 평행하다, 수직하다, 일치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직설적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아닌 문제들도 있다고.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7가지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왔어요. 각각의 경우가 직선들이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그냥 그림으로써 표현만 좀 해볼게. 1번 문제, 1번 보면은 두 직선으로 좌표 평면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두 직선이. 그럼 두 직선이 봐봐 이렇게 만나면은 몇 개의 영역이야? 이렇게 4개의 영역, 4부분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만나면 안 되는 거네? 해서 만나지 않게 평행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두 직선으로 3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이야? 평행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평행하다. 됐죠? 이렇게 그림으로만 좀 써볼게. 2번 보면은 두 직선이 2개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있으면 직선은 만나봤자 일반적으로 한 점이야. 한 점이라고. 2개 점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3개 점도 안 돼요. 만나려면 한 점 아니면 무수히 많이 만나야 돼. 무수히 많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페이크예요. 2개 이상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만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결국엔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 일치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일치. 2개 이상이라 그래 그걸. 괜히. 그러니까 두 직선이 절대로 2점에서 만나는 거 없어. 3점도 없어. 4점도 없어. 그러니까 한 점 아니면 무수히 만나는 거 2개야. 그러니까 무수히 만나는 경우에 일치의 경우를 두 번째 표현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 경우 봐볼게요. 세 직선이, 이번 직선이 하나 늘었다. 세 직선이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그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결국엔 뭐야? 뭔가 수직하는 직선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직선이 뭔가 수직을 하고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이걸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해. 오케이, 수직해. 근데 나머지 한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지나고 얘네들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제외를 해주고 요런 케이스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 세 직선으로 지금 좌표 평면이 4영역으로 나눠진대. 4영역으로. 일반적으로는 세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나눠져. 또는 뭐 평행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눠지고. 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4개는 뭐밖에 없냐면 세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해야 돼요. 세 직선이 다 평행해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내가 한번 그려보니까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세 직선 모두 이렇게 평행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5번째. 이번엔 5번째부터 한번 보면, 5번째 보면 세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대.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2가지 경우가 있거든. 그 2가지 경우는 뭐냐?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한 거야. 평행해.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면 끝이야 그냥.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나 또 평행하게 그려지나 이 4번째 경우처럼 나머지 한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도 삼각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하기만 해도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또 2번째 경우는 아까 내가 잠깐 그렸는데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 평행하지 않고 근데 나머지 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한 직선이 하필이면 요 점을 지나버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삼각형이 안 되겠지. 삼각형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단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6번 보면은 세 직선으로 6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게 지금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들과 똑같아요. 얘도. 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그러니까 5번 경우나 6번 경우나 결국엔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5, 6번이 전부 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마다 직선들이 어떤 형태로 위치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 번 그려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봐야 돼. 7번도 한번 볼게. 세 직선으로 생기는 교점이 2개다. 교점이 2개다 라고 하면 두 직선이요 평행해야 돼. 우선 평행하고 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 교점이 2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는 교점이 2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교점 3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3개. 웬만하면 3개 나와. 요렇게 되면 교점 하나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점 없고 교점 3개고 얘는 하나고 얘는 2개고 딱딱딱 나눠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점이 2개인 경우는 두 직선이 평행하고 나머지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표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면서 직접 그려봐야 돼. 이거는 그려봐야 돼. 내가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막 그려봐. 그냥 다 그려봐. 다 그려보고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건 안 되네. 이건 또 되네. 이런 걸 스스로 한번 밝혀봐야지 자꾸 이게 누가 떠준다고 해서 그거 받아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자기가 해봐야 돼. 아시겠죠?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들을 몇 개 좀 풀어볼 거야. 지금 뭐 많은 걸 했잖아.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더라. 평행과 뭐 일치, 수직 관계도 해봤고, 많은 거 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문제 보면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수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직 조건을 쓰겠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잘 봐야 돼. 수직.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마름모 A, B, C, D래요. 마름모래. 그럼 마름모면은 마름모의 성질도 문제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마름모 평행사변은 중에 하나야.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대.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면서 수직관계야 라는 내용까지. 이런 내용들까지 그냥 쭉 훑어가야 돼. 그냥 바로. 그냥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지금 보니까 A가 1,3이고 C가 5,1이래요. 5,1. 근데 문제에서 두 점 BD를 지나는 두 점 BD를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야. BD를 지나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단 말이야. 기울기랑 y좌표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x좌표, y좌표 주어졌을 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점은 좀 파악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을 좀 써보면요. AC도 대각선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수직이면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된단 말이야. 그럼 뭘 알 수 있어? 지나가는 점을 알 수 있지. 왜? 지나가는 점이 여기 있잖아. 중점. 요 점을 지나죠. 이게 누군데? AC의 중점 아니야. AC의 중점. 그래서 AC의 중점을 구해보면 더해서 2로 나눠 그냥 빨리 할게. 3,2가 나온다. 3,2 더해서 2로 나누면 그럼 얘가 3,2야. 오케이. 지나가는 점 하나 찾았어. 그럼 지나가는 점을 또 찾아? 그걸 구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기울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 여기 수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 관계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지? AC의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왜? AC 좌표를 아니까. 그러면 AC의 기울기를 아니까 그걸 통해서 BD는 또 수직 관계잖아. 얘하고 녹색하고. 그러니까 이 BD의 기울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서. 얘만 알면 얘는 그냥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까? 얘 기울기 x의 차가 마이너스 4고 위에서 아래 거 뺄게 그냥. 얘 y의 차가 2가 나온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냐? 얘하고 얘를 곱해서 뭐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몇 돼야 돼? 2 돼야 돼. 2.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1 관계니까. 아, 그럼 뭘 한 거야? 지나가는 점도 알고 기울기도 나왔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 했던 기울기 2에다가 3,2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배우는 거 하나밖에 안 썼어. 하나밖에. 못 썼어. 뭐밖에 안 썼어? 아, 2개 썼다. 하나가 아니라.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한 2개밖에 안 썼어. 아주 간단한 내용이잖아. 그치? 기본이잖아. 근데 나머지 성질들도 다 뭐야?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라고요. 다, 전부 다. 말은 뭐에 성질이라든가. 맞지? 2등분 된다라는 거. 솔직히 직선의 방정식 이것도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수준이라고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성질을 너네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고등수학을 잘할 수가 없으니 이번에 방학이잖아. 방학이니까 혹시라도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 중학교 개념 부실한 친구들 시간 내서 추가로 중학교 공부를 좀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도형 쪽, 도형 쪽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이제 수선의 발의 좌표, 수선의 발. 우리 수선의 발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직선이 하나 있고 요때 직선이 있지 않는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점. 그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에 수직인 선분을 요렇게 그어. 요렇게 수직인 선분을. 그때 이 수직인 선분을 뭐라 그러냐면 수선이라고 해요. 수선. 이걸 수선이라 그래. 그때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밑에 있는 거. 이걸 수선의 발이라 그래요. 발. 우리도 발 밑에 있잖아. 그지? 수선도 밑에 있는 게 발이야. 알겠죠?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그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 해볼 거야. 요 점의 좌표. 근데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냐면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교점이야. 누구와의 교점이냐면 이 직선과 이 수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을. 근데 이 교점 구하는 거 언제 했다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했다고. 아시겠죠? 중2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아보니까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을 내가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좌표평면에.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냐? 두 점만 찍으면 돼. X절편, Y절편 요 정도만 파악하고 한번 가볼게. 파악해보면 뭐가 있을까? 얘는 X절편이 Y가 0일 때 X값이니까 3분의 2가 나와요.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니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직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요런 직선. 얘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직선이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얘 X절편 몇이냐면 Y가 0일 때 X값이라 3 나와. 한 요 정도 있겠다. 얘는 안 썼는데 얘도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얘 Y절편이 지금 뭐 나오냐면 X가 0일 때 Y값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한 밑에 음수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직선이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이 한 요 정도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의 교점이. 근데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좌표평면에 그리진 않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교점하고 그 다음에 2,3을 2,3이 한 요 정도 2,3이 한 요 정도 있다라 해볼까요? 2,3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직선 L을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직선 L이. 그때 이 L이 있는데 이 L에 대해서 원점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요게 이제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요 녹색의 수직인 선분을 싹 그어.
싹 그었을 때 요때 요 교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 한다고.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기본적으로 요 직선 L의 방정식은 구해야 되지. 녹색의 방정식은 구하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노란색은 지금 어딘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0,0을 지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원점에서 내린 거니까.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겠어? 또 여기 수직 관계니까 녹색의 기울기를 통해서 노란색의 기울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고 노란색도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지니까 걔네들을 잘만 연립하면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이 둘의 교점을 좀 구해야 되거든. 교점.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또.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야 돼.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보통 개수비교법을 많이 쓰니까, 개수비교래. 가감법을 많이 쓰니까, 가감법. 개수를 좀 맞춰볼게요. 여기다 2배하고 얘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 그래서 왼쪽 식에다 2배하면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오른쪽 식은 그대로 한번 써주자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지. 그냥 더해. 그럼 y가 소거가 돼 이렇게. 그러면 얘는 7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면서 뭐가 나와? x는 1이다 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가 1이야. 여기 흰색 두 개의 교점이야. 두 직선 여기 있어. 그 다음에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 몇이냐? 여기다가 뭐 x에다 1 넣어봐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1이 나오거든. y 플러스 1. 걔가 0이 돼야 되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지금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L을 구해야 된다고. 그 L은 요 1, 마이너스 1과 2, 3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뭐부터 파악해야 돼? 기울기부터 파악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4에서 얘가 기울기 4야. 그럼 우리는 뭐도 알 수 있다고? 여기가 수직관계니까 이 노란색의 기울기도 알 수 있어. 기라고만 쓸게. 그럼 얘하고 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된다고요. 웬만한 거 다 구했다고. 그래서 노란색부터 식을 세워보면 y는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녹색 L은 기울기가 4잖아. 4x에 얘가 지금 어디 지나지? 2, 3 지나잖아. 그럼 2 넣었을 때 3 나와야 된다고 얘가. 2 넣었을 때 3 넣어야 되니까 이 뒤에 y좌표이 마이너스 5일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야 이제. 연립. 이제 해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연립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죠. y 대신. y가 마이너스 4분의 1x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x는 4x 마이너스 5와 같으니 이걸 내가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4분의 17x는 5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 맞지? 그때 x값이 뭐가 되냐면 17분의 4, 5, 20 이렇게 나와. 그럼 그때 y좌표는 어떻게 구해?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니까. 됐죠? 그대로 넣으세요. 그 넣으면은 마이너스 17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수선의 발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17분의 20, 마이너스 17분의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가 조금 괴팍하게 생기긴 했지만 요즘 모의고사나 학교 기출문제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수도들 많이 나오니까 괜히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다음 문제도 해보면 이번에 수심이야, 수심. 다음 문제를 봐보면 이제 삼각형의 수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수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 삼각형의 수심이 우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그릴 거예요. 수선. 그래서 수선, 여기도 수선, 여기도 수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때 이 수선들이 단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때 이 세 수선의 교점을 우리는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 수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수심의 좌표는 간단해요. 뭐냐? 두 수선만 구해. 두 수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두 수선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걔네들의 교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뭔지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괜히 당황하지 말고. 그럼 얘네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수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직인 선분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좌표평면에 잘 그려놓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을 함수 형태로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 첫 번째 직선은 y는 x 플러스 4야.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은 y는 0.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럼 첫 번째 직선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4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이 첫 번째 직선이.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은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야. 그러면 y절편이 일치하네.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2,0이 되겠죠. x절편. 이게 두 번째 직선. 그 다음 y는 0이면은 이게 x축이라고, x축.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y는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아주 아름다운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러기 이 상태에서 수심의 좌표를 구하래. 수심의 좌표.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수선 두 개만 구해서 걔네들의 교점만 파악하면 된다고. 그러면 구하기 쉬운 걸 하면 되겠지. 구하기 쉬운 걸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요 점과 나는 요 점으로 갈게요. 두 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대변에 수선을 내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려. 이렇게. 걔네들의 교점이 수심인 거야. 걔네들의 교점이 수심.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얘는 0,4고 여기 x축에 수직을 그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냥 y축이야, y축. 얼마나 쉽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봐볼게요. 얘는 지금 2,0을 지나. 2,0. 2,0을 지나고 그때 기울기는 얘하고 수직관계거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수직관계니까 기울기가 몇일 수밖에 없어?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 2,0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x는 0이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걔네들의 교점이 수심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x좌표가 0일 거 아니야. x는 0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x가 0이면 y는 몇이야? 2니까 이 수심의 좌표가 이렇게 0,2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포함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것들을 더 배우고 그 다음 위치 관계 또한 중학교 때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에 관련된 문제들 뭐 수직 이등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수심 좌표 거는 것까지 해서 수직에 관련된 수직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만 조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수직이 무슨 조건이고 평행할 조건이 뭐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복습도 해야 되고 뭐 계속 이렇게 풀어봐야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수직이면 왜 곱이 마이너스 1인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수학은 그런 게 하나의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